네, 허블레아니 호의 인양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헝가리 당국이 오늘 선체에 와이어를 감는 결속 작업을 완료할 방침인데요. 네, 인양 작업 중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수색도 동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김혜선 전 SSU 전후회 부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허블레아니 호의 인양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주말 동안 와이어 4곳 중에 3곳의 연결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 한 곳에 연결 작업을 끝낸다는 방침인데 시청자의 먼저 이해를 좀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는 차원에서 와이어 결속 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현장 상황이 자주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제 설명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이거는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유도 파이프인 거죠? 이게 이제 유도 파이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이거보다 이건 지금 22인치 두께가 되는 건데요. 네. 거기는 이게 10인치라면 이게 절반 정도 되는 파이프 라인이거든요. 예. 그 끝에 이제 바늘처럼 길게 침 같은 거를 용접을 해서 달아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그 안에 배 선저에 집어넣는 방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연해서 자연으로 그 와이어를 걸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 뒤에는 유도선이 달려 있겠죠. 유도선, 예. 유도예요. 예, 이걸 이렇게 그 선저 안으로 밑으로 집어넣고 네. 다음에 이게 계속 이제 이거 들어가면 본 와이어가 선저 밑으로 이렇게 배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4군데 이게 들어가서 이 그 본 와이어가 이렇게 배를 결속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본 와이어가 감싸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도 그 파이프가 있고 네. 그 사이에 유도 와이어가 들어가고 그 배 옆쪽으로 본 와이어가 감싸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본 와이어가 감싸는 거군요. 아니에요. 본 와이어는 그렇죠. 본 와이어는 전부 전체다. 선저 밑에 전체를 다 감싸는 감싸는 겁니다. 이게 감싸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를 끌어들이기 위한 선저 밑으로 넣기 위한 유도선이 되는 거죠. 예. 유도 라인이 되는 거고 예. 그 앞에는 이걸 이 선으로 바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선저 밑으로 넣는 과정에 이게 데이면 돌이 데이거나 그러면 휘어지거나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걸로 선저 밑으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이 파이프라인에 침 같은 걸 달아서 거는 끌고 거죠. 선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땡기면 이거는 나중에 필요 없는 선이 되고 제거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이 선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지금 이제 부회장님이 들고 계시는 그 검은색 선을 저희가 본 와이어라고 가정을 할 때 네. 이제 본체에 그것을 이제 4개를 달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3개를 이제 달게 되었고 네. 이제 남은 1개가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이게 말씀이죠. 4군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지금 그 작업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또 정밀하고 또 정교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또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인데 네. 여기가 이제 강바닥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 고르지가 오더라고요. 않다는 가정을 또 하셨었고 네, 계세요. 맨 예, 처음 예.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닥이 돌이나 또는 콘크리트 때문에 콘크리트 때문에 이게 선저에 만약에 배가 거기에 누워 있으면 네.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새 파이프 라인이라 해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뻘이면 훨씬 쉬울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뻘이나 하늘 진흙은 수가 있으니까. 파내거나 예. 또는 밀어넣으면 바로 들어가는 안으로 거죠. 들어갈 수 네,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지만 이건 돌이나 또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깨거나 구멍을 뚫지 않으면 예.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통과를 했더라도 유도선으로 해서 통과가 됐더라도 네. 본 와이어가 크기가 이게 지금 22인치인데 22인치 이게 6가닥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6가닥을 이렇게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려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전 궁금한 게 그 유도 와이프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배 밑에 깐다면서요. 근데 공간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배를 뭐 들어 올린 상태에 그걸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넣어요? 지금 상태 그러니까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집어넣는 그러니까 경우가 되는 어떻게든 거죠. 틈새를 본다는 거죠. 네, 틈새를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지금 어려운 근데 작업입니다. 그 틈새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군데로 네. 일정한 길이대로 틈새가 있으면 있으면 다행인데.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있는 경우는 쉽게 이게 작업을 가능하지만 예. 없거나 그러면 돌을 깨거나 예. 또는 시멘트를 깨거나 구멍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필요하자면 저게 지금 마지막 한 개 남았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마지막 하나 네, 때문에. 마지막 하나 때문에. 예. 지금 다 그렇지만 쉽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대로 이렇게 시간대로 하나 걸고가 아니고 네. 이 하나가 시간이 그러니까 비례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만도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한참 걸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예. 쉽게 들어가면 천만다행으로 천만다행으로 그 지금의 예상하는 내일 뭐 인양 가능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하나가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네.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지는 이제 예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좀 보여드렸을 때 배가 비스듬히 이제 올라왔거든요. 네. 지금도 지금 작업도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중에서 작업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안에 들어가서 크레인으로 예. 인양을 하는데 예. 배가 걸려 있으면 이게 인양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힘이 받는 때가 있어요. 이제 크레인으로 올리면 딱 들기 전에 힘이 받칠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 상황에서 배를 돌리는 방법이 있고 네. 지금 저 상태로 누워서 올린다는 지금 보관인 거죠, 지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저는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중에서 돌릴 방법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면에 배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예. 또는 가판이 보일 때 네. 그러니까 위에 그 조타실이 다 뜨고 네. 다 보이고 가판이 보일 때 이거를 배를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반대쪽에다가 줄을 걸어서 네. 이거를 당기면 이렇게 쉽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샤클 같은 거를 반대쪽에다 걸어서 그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쪽 이 지금 먼저 나온 쪽에 먼저 수면 위로 올라온 쪽에. 먼저 나온 쪽에서 다시 로프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아, 네네. 예, 반대쪽으로. 넣어서 예. 로프를 당기는 반대쪽으로 방법도 있고. 반대쪽으로 이 로프를 당기면 여기 그 선체 줄을 묶고는 줄을 이걸 반대로 이쪽으로 당기면 이게 이렇게 네. 돌아오는 거죠. 그걸 당기는 것도 그걸로 넣는 것도 쉽지는 않지 않아요? 아니 배가 지금 올라온 떠 있는 상태면 상태면 예, 굉장히 쉽죠. 다이버가 한 바퀴 돌면 되니까. 돌면 되니까. 예, 선체를 한 바퀴 돌면 되니까. 근데 예. 문제는 뭐냐? 선저에서 이걸 결색을 지금 원래 하면 결색을 한다는 얘기를 잘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색은 묶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 팽팽하게. 배를 이렇게 감싸서 묶는다는 얘기인데 네. 묶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전체를 이렇게 삥 돌아서 묶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세울 수가 없는 게 안 세워져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결속 아닌가요? 그냥 결속 작업인데 결속이란 여기서 결속이란 그 표현은 성원님 말씀하실 아. 때 이렇게 돌리는 것만 그냥 배 거는 것만 지금 결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결속은 이 배를 완전히 묶는 걸 아예 결속이라고 하는 칭칭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게 딱 결박해 버리면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그 김혜선 그 부회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물 속에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배를 세워서 올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눕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세워서 하는 방식은 적어도 이렇게 결박을 꽁꽁 해버리면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현재 크레인 상태 올로는 이대로 갔다가 올려야 되는 거죠, 바지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선저에 힘이 많이 가야 이게 배가 부서지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는 용골이라는 게 있어요. 용골을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배가 뒤틀림이나 예. 부딪혀서 꺾어짐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골을 제일 튼튼하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와이어가 옆에를 차고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배인데 깨지죠. 깨지겠죠. 아, 예, 세월호 같은 경우 보셨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우지 않았고 옆에로 올렸기 때문에 옆에가 다 찢어진 거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배 모양이 배 바닥 쪽과 똑같은 그러니까 잠수함처럼 똑같은 모르겠는데 바닥 쪽은 튼튼하나 이 위쪽은 또 당겨지다가 힘이 약하죠. 실렸을 때 깨질 수 있으니까 약하죠. 그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 버리면 또 네, 올리다가 약하죠. 또 그러면은 이제 흐트러질 수 있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쪽에 어떤 쪽에 텐션이 많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졌어요. 그러면 예. 꺾어지거나 배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 매달리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레인 쪽에도 또
하중이 더 실릴 테니까 네. 끌어올리기가 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않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그 일부 지금 운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데요. 예. 올렸어요. 이걸 이대로 바지선에 옮기면 네. 옮겨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예. 만약 이렇게 될 경우는 또 수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아, 배가 그렇겠군요. 옆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다음에 지금 오늘 그 방송의 현장에서 발표는 조타실부터 하겠다.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배를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결석해 버리면 배를 묶어버렸을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혼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인양과 수색을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수색을 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이 방법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아니 수색이 가능은 합니다. 저 상태 가능은 하지만 옆으로 누워도 예. 수색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럼 줄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곤란하죠, 바닥을 좀. 닿지 않기 때문에. 네? 똑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워서 그걸 수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현장에서 얘기했듯이 조타실부터 뭐 이게 먼저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조타실은 비칠 수 있지만 배 옆 이렇게 됐으니까 옆에부터 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체가. 그렇겠군요.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 올릴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리면 잘못하면 제2차 사고로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거. 왜냐? 이게 조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게 배가 서야 되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서야지 물 닿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힘을 더 받는 거죠. 크레인도 그렇고 이 배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조류 흐름이 물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이게 그 여기에 텐션이 가는 겁니다. 크레인에 부하가 세웠을 걸리는 거죠.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가 훨씬 더 물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된다. 저항을 그렇죠. 받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거를 인양을 해야지. 네. 역방향으로 하면 또 이렇게 흐르는데 걷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 또 힘이 작업 무너질 수 배가 있겠군요.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크레인으로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게 100톤으로 인양이 가능한 선체지만 만약에 육상에 올라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 200톤 이상의 그 하중을 느낍니다. 그렇게 그렇기 되면 때문에 이제 그 조심해야 클락 아담도 200톤까지이기 때문에 네. 행여나 또 그 기중기에 부담이 무리가 될 갈 수 수도 있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부하가 걸릴 수 이게 200톤이라 해도 그 맥시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란 거를 지금 다 고려를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일단 결속을 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모든 가능한 어떤 그 사고나 어려운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린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앞에 그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크레인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크레인이 이렇게 들으면 그렇죠. 조류의 힘 때문에 이렇게 밀린다고 이렇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밀려가는 거 다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땡겨오는데도 힘이 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줄을 2개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반대쪽에 육상에서나 다른 어떤 바지선에서 고리를 걸어서 예, 잡나요? 양쪽으로 이게 뒤로 밀리지 않도록. 또 하나 예.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물에 어떤 배가 닿으면 와류가 생기는 뒤에는 와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들은 상태에서 와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배가 이게 뒤에는 만약 앞에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그 때문에 상태를- 뒤에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앞뒤로 다. 근데 예. 그걸 잡는 것도 또 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죠. 어. 이거는 그런 계산을 안 하고 하시는 근데 거예요. 지금 그걸 미리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아니요. 지금 물속에서 올리기 전에 네. 이 라인을 반드시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라도. 네. 앞에 라인을 하나를 하던 네. 뒤에 하나를 하던 예. 제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왜냐하면 이거를 이쪽으로 바지선으로 바짝 붙여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데 크레인이 그런 거 영향을 미치기는 약간 힘들거든요. 줄이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한 줄로 잡는 거는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본와이어가 4개인데 4개의 원칙적으로, 선을 네. 예, 네 하나의 개를 줄로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네 지금 그런 현상이죠. 하나의 샤클로? 네. 샤클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흉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샤클입니다 이게. 예. 이걸 고리죠. 샤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배가 어느 부위가 이게 달달달 떨리면서 그렇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일부 파손이 돼 있잖아요. 예. 파손이 된 거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전체가 이렇게 잡고 있을 때하고 파손이 됐을 때하고는 배의 그 힘이 굉장히 가해가 약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양쪽에 선정을 하고
라인을 그어서 라인을 이렇게 띄어서 양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네. 배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리거나 이게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 크레인이 평평하게 당겨주는 그대로 당기는 거죠.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 라인은 예. 언제든지 배가 올라가는 만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아, 그렇겠군요. 그러면 예. 완전하게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땡긴 거를 어디다 고정을 떼놔야 돼요? 그걸 아니 이거는 어떤 배도 앞에 뒤에는 반드시 빗대란 게 있어요. 배가 정박을 할 때 예. 연결할 수 있는 이게 그 배를 고정 그게 있군요. 부두에 묶어주는 그 빗대란 게 앞에 뒤에 다 있어요. 네. 거기다가 가장 그게 튼튼한 부위거든요. 네네네. 뭐 부서질 확률이 없는데 예, 예. 거기다 묶어서 이걸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올라가면 만약에 이게 올라갈 때 바지선에 올릴 때까지 이거 네.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바지선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바지 선저의 어떤 모형을 맞춰서 목침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쪽에 이렇게 설수 비트가 있는데 있게. 그냥 목침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게 딱 안착될 수 있게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되냐? 배 이쪽으로 눕든 이쪽으로 눕든 이렇게 되겠죠. 밸런스가 바로 안 설수 안 있는, 맞겠죠. 네, 그 모양새 장치를- 정말 제대로 이쁘게 다 세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브리핑을 보면 요대로 써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너와이어 감는 거 이외에 그 이제 우리가 끌어올릴 때 어떤 유속 때문에 밀릴 것 등을 대비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 고정해주는 거 그런 얘기는 좀 따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현지에 있는 어떤 그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원들이나 여기 나가 신속 대응팀들이 예. 이런 걸 감안해서 해줬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냥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예. 정말 안전을 위해서 또는 제대로 모양새를 배를 갖춰서 올리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그러게 가르쳐 유속 줍니다. 때문에 또 이제 올라가면서 그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는 그걸 또 배 자체를 끌어올릴 때도 그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정한 작업도 네. 또 필요하겠군요. 네. 그 예. 부분이.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아무것도 물이 흐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익수자가 그렇죠. 생겼어요. 정지된 곳에서는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지된 곳에서 해요. 그러면 그 구조 용품을 집어 던졌을 때 끌어당기면 네. 그거는 그냥 슬슬 끌어 오거든요. 근데 물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두 사람이 끌어당겨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유속에. 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이 받는 화중 네. 이게 만약에 크레인이 잡고 있더라도 물이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안 잡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떨려간다는 거예요. 네, 네, 크레인이. 네. 그러니까 그 떠내려가는 힘이 그냥 무게의 거의 한 2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200톤이 클라카담의 이 최대 하중이고 땡길 수 있는 배 자체는 이제 60톤인데 거기에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100톤 이상이 될 것이고 올라오다가 밀리는 힘, 이 힘까지 가중을 한다면 100톤에 2배라면 200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수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 말씀을 무게에 드리는 거예요. 대한. 네, 그 말씀을 드려요. 그걸 계산 안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거고. 네, 이게 밀리는 힘이 크레인이 올리는 힘의 몇 배를 맞을 수 있거든요. 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배 안에 있던 물을 빼는 배수 작업도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 과정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수 작업을 저 상태로 하면 예. 굳이 배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아, 자연 배수가 되는 건가요? 자연 배수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음.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그러니까 유실 가능성도 저렇게 올라오면 있죠. 그냥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 속에서 일단 이렇게 올라올 때는 괜찮아요. 물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빠기 시작하면 예. 안에 내용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어느 틈으로든지 빠져나갑니다. 또는 이게 그 어떤 유리창이 아무리 패칭을 잘했다고 워낙 하더라도 유리창이 많아서 유리창이 네. 깨질 수도 있어요. 올리는 과정에서 예. 누가 장담해 이거 유리창 안 깨졌다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건. 왜냐면 와인이 이게 체인이 이게 걸고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감싸면 이게 이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배 이게 목선이잖아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면 크레인이 당길 거니까 각이 그 크레인은 힘 하나잖아요. 때문에 손실이 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줄어들잖아요. 음. 이게 힘이 뜨면 유리창이 보고 박살 안 나는 개념이 어디가 있어요? 다 나지. 그 압력 때문에. 그렇죠. 응축된 압력 때문에. 이게 크레인이 당기는 힘이 이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당기면 당길수록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옆으로 오를 경우는
그렇게 깨질 확률이 더 많고요.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뭐 4곳 중에 3곳 됐다고 하니까 한 곳만 결박이 되면 결속이 되면 바로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지면에서 그냥 어떤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물의 저항도 그렇고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뭐 며칠도 지나갈 수도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실종자가 이제 7명인데요. 참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이제 그러니까 열흘 차는 지나갔고 스킵이 됐고 열 하루 차에 이제 20대 여성이 20km 근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7명 수색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이제 저번에도 드렸었는데요. 지금 마지막 나오는 그 실종자는 네. 떠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최후의 시간이 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물이 많이 강에 찼을 때 예. 네. 어느 곳에 이제 가다가 걸린 거예요. 어떤 일정 수심에. 다른 곳에.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 물이 줄으면서 그 걸려 있는 부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찾을 확률이 90%다. 흘러가지 못하게 여기 막혀 있었고 걸려 있었다. 수위가 막혀 걸려 있었다. 있었고 네. 수위가 내려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노출된 것뿐이다. 예. 근데 지금까지 그 어떤 몸속에 있는 음식이 부패로 가스 차함으로 해서 어떤 실종자가 떠 있는 거는 예. 그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까? 8일째 지나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상 수색은 앞으로는 아무리 뭐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걸로 아까 발견될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게 수상해서 보는 거는 힘들다. 이렇게 보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강가에 밀려서 예. 어디엔가 어느 지점에 걸려 있거나 예. 이런 거는 수심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게 보일 수 있고 걸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개를 수색견들. 통해서 네네. 또는 그 늪지대나 네. 이런 건 반드시 볼 필요는 드론 같은 것도 그렇고. 계속 검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단지 이번에 이제 인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네, 예.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 주변에 네. 혹시 거기서 빠져나올 어떤 유실될 수 있는 것에 유실된 대비해서. 실종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올릴 때만큼은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혜선 전 SSU 전후회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